안녕하세요, 희수입니다. 오늘은 괴담 읽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평소에 괴담 읽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진짜 인터넷에 있는 유명한 괴담이랑 괴담은 다 읽은 것 같거든요. 그 중에 제가 좋아했던 괴담들 몇 개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 유튜브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괴담 읽기 컨텐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라고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했던 살짝 길이감이 있는 괴담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몇 탄으로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준비하면서 아니면 자기 전에 심심할 때 지하철에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자예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겪은 일을 재미삼아 꺼내보려고요. 재미삼아 할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요. 글을 쓰게 된 것은 요즘 상영영화 컨저링, 그거 오늘 보고 왔는데 보는 내내 예전 어릴 때 살던 집 생각이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 가족들과 제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며 겨우 탈출했던 집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려고요. 확실히 재미는 아닌가요? 지금은 전혀 문제 없고 주변 사람들에겐 괴담 하나 풀듯이 가볍게 많이도 이야기했으니, 그래도 그 집에 대해 이렇게 글쓰긴 처음이라 뒤죽박죽일 수도 있는 점 이해해주세요. 나름대로 가족들과 기억을 더듬어 열심히 정리하고 있어요. 문제의 집터에는 지금 그냥 아스팔트 길이 되었어요. 뒤쪽에 철도가 놓이고 방음벽 같은 게 설치되면서 집터를 좀 침범하긴 했지만 현재 집터의 대부분은 아스팔트 길. 그 집이 없어진 탓에 이사간 후에 한 번도 찾아가 볼 수 없었지만 찾아가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치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집의 구조 같은 거라던가 냄새도 어렴풋 기억나고. 집은 여관 건물 맨 위층에 있었고 엄청 낡은 집이었지만 오래전엔 고급스러웠을 법한 그런 집이었어요. 엄마 말로는 이사 올 때부터 가구가 몇 개 있었다는데 텔레비전 놓는 장식장이랑 거실 탁자 하나, 작은 방 침대랑 안방에 있던 화장대. 주인 아줌마가 찜찜하면 버리라고 했지만 전부 나무고 고급스럽게 생겨서 그대로 두고 침대만 왠지 찜찜해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그 집 첫인상은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벽지라든지 곰팡이가 많았고요. 주택에다 바닥도 나무이고 햇빛이 잘 안 들어 바닥이 썩은 것도 있었고, 집 자체도 엄청 낡았는데 이상하게 벌레 한 마리 없었던 것 그 정도? 심지어 여름인데 모기도 없었어요. 처음엔 무섭다든지 그런 건 못 느꼈어요. 그냥 마냥 신나고, 그 전에 내 가족이 한 방에 잤었는데 그렇게 갖고 싶던 오빠와 내가 잘 방 생긴 것이 기쁘고, 집이 이상하게 꼭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빠가 12살이고 제가 10살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작은 방에 원래 있던 침대를 빼고 작은 침대를 나란히 2개 넣어주셨어요. 일주일은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나가고 이사간 후 일주일 뒤 오빠 일기엔 당시가 수요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에 자다가 깼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손가락으로 벽을 치는 소리 같은 게 불규칙하게 이런 식으로 들렸어요. 처음엔 오빠가 일어났나 싶어서 그냥 자려고 눈을 감고 스르르 잠들었을 때 갑자기 얼굴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 집이 원래 시원한 편이라 선풍기는 따로 켜놓지 않았고 도둑 든다고 창문도 닫고 자고 있었거든요. 얼굴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 박하 같은 걸로 세수한 기분이랄까? 나중엔 팔하고 허리까지 다 시원했는데 뭔가 묘하게 갑갑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제 어깨를 잡고 확 끌어당겼어요. 정신이 들면서 잠에서 확 깼는데 저는 서 있고 창문 앞에서 아빠가 저를 안고 있더라고요. 불도 다 켜져 있고 오빠는 방문 앞에서 엄마 뒤에 숨어 있고, 눈 떴을 때 왜 그런 상황이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날 그냥 아빠가 그대로 안고 안방으로 가서 가족들 다 같이 안방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겁먹을까봐 아무도 말 안 한 것 같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오빠 말로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제가 창문 앞에 서서 창문을 손가락으로 딱딱 치고 있었대요. 왜 그러냐 물어도 답이 없어서 덥냐고 창문을 조금 열어줬더니 제가 까치발을 들고 창문 밖에 얼굴만 빼고 얼굴을 이리저리 이상한 방향으로 돌리더래요. 오빠가 너무 놀라서 제 팔을 잡아당겼는데 당겨지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옆에서 이렇게 제 얼굴을 봤는데 제가 입이 귀에 걸릴 만큼 활짝 웃고 있더래요. 좀 과장되었지만 그게 예쁘게 활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입이 찢어져라. 오빠가 소리도 못 지르고 안방으로 달려가 엄마 아빠를 깨우고 방에 돌아왔을 때는 제가 창문을 활짝 열고 창틀에 아슬아슬하게 수건처럼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제 어깨를 확 젖혀서 안고 제가 그때 죽겠다는데 엄마 아빠는 심한 목유병이라고 당시에는 생각했대요. 오빠가 일기에 썼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런 거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지웠다고. 그래서 그 날짜 오빠 일기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 뒤로 저는 목유병 증세가 나타난 적은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 있고 한 일주일간은 그냥 집에서 갑자기 소리가 난다던가 물소리가 난다던가 그런 것밖엔 이상한 점이 없었고 우리 가족은 그냥 집이 낡아서 그러려니 하며 살고 있었죠. 그 후 일주일 뒤부터 일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 집 1년 좀 안 되게 살면서 겪은 온갖 나쁜 일. 아무튼 오빠 일기와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제 기억도 더듬어서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뭐 좋은 일이라고 글 쓰냐고 달갑지 않아 하시네요. 이어서 2탄.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족은 그때까지는 아직 사태의 심각이라고 해야 하나? 전혀 공포심마저 느끼지 못했어요. 집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처음 생긴 일은 그 후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연달아 일어났어요. 어두워지기 전? 노을 질 때쯤이었는데 그 집이 해가 잘 안 드는 집이라 저녁 되기 전부터 좀 어둡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빠는 가게에서 안 오셨고 오빠는 학원 갔다가 친구 집에 놀러 간 날. 엄마랑 저랑 둘이서 거실에, 엄마는 소파에 앉아있고 저는 소파 앞 탁자에 앉아서 엄마가 제 머리를 묶어주면서 TV를 같이 보고 있었어요. 탁자에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는 제가 엄마한테 엄마, 탁자가 밑에서 자꾸 쿵쿵거려 라고 했대요. 엄마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는 밑에 층에서 뭘 하는가 보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제 머리를 다 묶어놓고 TV를 보셨대요. 한 5분쯤 지났나? 제가 또 엄마, 탁자가 자꾸 쿵쿵거린다니까? 하고 말했대요. 엄마는 그러면 그냥 탁자에서 내려와서 소파에 앉으면 되지 않아? 하고 다시 TV를 보셨고요. 근데 그 후 제가 꼼짝도 안 하고 탁자에 앉아있더래요. 엄마는 제가 삐져서 그러나 보다 하고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제 팔을 잡았대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제 팔을 통해서 쿵 하는 느낌이 전해졌대요. 바닥에 있는 엄마의 발에는 안 느껴지는 진동이. 탁자랑 저만 쿵 하고 울리는 듯한 느낌이었대요. 그러고는 순간 엄마가 탁자 밑에 뭔가가 있나? 혹시 커다란 짐승이라도 든 거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시고는 탁자 밑을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탁자는 낮았고 나무였어요. 둥그런 나무 판자 밑에 네모난 나무가 받치고 있는데 탁자 밑에 8cm 정도만 공간이 뚫려있는 그런 탁자였어요. 처음엔 그냥 다리를 벌리고 손을 탁자에 댄 채 고개를 숙여서 탁자 밑을 슬쩍 봤는데 검은 게 왔다 갔다 거리다가 손에 쿵 하는 느낌이 전해지더래요. 엄마는 너무 놀라서 악! 소리를 지르며 저를 데리고 TV 쪽으로 몸을 피하셨대요. 그리고 천천히 멀리 떨어져서 탁자 밑을 보려고 엎드리셨는데 순간 시커먼 게 확 튀어나와 엄마를 덮치셨대요. 엄마는 순간 눈을 감고 허공에 팔을 휘저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대요. 그러다 정신이 빠져서 거실에 저를 두고 기어서 안방으로 도망을 가셨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저를 챙기고 집에 있던 막대기 같은 걸 집어와서 거실 곳곳을 샅샅이 뒤졌는데 그 검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형체도 없더래요. 저한테 그것을 봤냐고 어디 간 것 같냐고 물으니까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은 탁자 밑. 지금 저는 그 일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 후에 오빠가 오고 아빠가 와서 탁자 밑이랑 온 가족이 집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그 검은 물체의 정체는 알 수 없었고 결국 흐지부지 그 일이 끝났어요. 이틀 후 해가 저물고 깜깜해질 때쯤 일이에요. 이 일은 저도 아직 생생히 기억나는 일이에요. 그 집은 안방, 작은 방, 그리고 너무 작아서 그냥 창고로 쓰기로 한 방.
그치만 저희 식구가 원래 4명이 한 방에서 살았어서 이사 올 때 짐도 별로 없었고 창고를 쓸 일이 그다지 없어서 그 방은 그냥 가족 앨범이라든지 예전에 갖고 놀던 장난감들이 한 켠에 조금 있고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놀기 좋은 방이었지만 그 방은 창문이 너무 작아서 햇빛이 제일 안 들어서 곰팡이가 많이 피었었고 화장실 옆이라 그런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오빠랑 저랑은 잘 안 들어갔었죠. 아무튼 그날은 가족끼리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아빠랑 엄마랑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아빠가 화장실에 가셨어요. 저랑 오빠는 옆에서 각자 TV 보고 있었고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큰일 보시다가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잘못 들으셨는지 뭐라고요? 하고 되물으시고 저는 들었는데 제가 그런 것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아빠가 그 후 아무 말이 없자 엄마가 저랑 오빠한테 아빠가 뭐라고 하시니? 하고 물었고 오빠는 대답을 안 하고 저는 밤에 시끄럽게 하지 말래요 하고 말했어요.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지? 하시고는 여보! 여보! 하고 아빠를 부르셨어요. 그때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아빠가 곧 거참 그 방에 생전 안 들어가더니? 하시면 나오셔서 우리한텐 눈길도 안 주시고 화장실 옆에 있는 그 방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는 멍하게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때 오빠가 벌떡 일어나서 아빠! 아빠! 하고 그 방 쪽으로 뛰어가서 아빠!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돌리는데 안에서 잠그셨는지 안 열리고 오빠는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방 안은 정적. 엄마는 놀라셨는지 가만히 굳어 계시다가 오빠가 울자 다가가셔서 왜 우니? 하고 오빠를 달래며 대신 문을 열려고 하셨는데 역시 문은 잠겨 있었어요. 엄마도 당황하신 듯 여보! 여보? 하고 부르며 문에 귀도 대보고 그러셨죠. 오빠는 옆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댔어요. 그러고 한참 엄마가 아빠를 부르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아빠가 나오셔서는 소파에 그대로 앉으시는 거예요. 아빠는 얼빠진 얼굴로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엄마는 오빠를 안아주고 아빠한테 무슨 일이냐고 왜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냐고 대답은 왜 안 했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오빠가 울면서 또 아빠 그거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거기 가지 마세요. 이런 말만 계속했어요. 엄마는 뭐냐면서 말을 해야 알지 않겠냐고 아빠한테 화내시고 곧바로 오빠 보고 뚝 그치라고 혼내셨어요. 그때부터 오빠는 좀 진정이 됐는데 갑자기 아빠가 오늘은 아무래도 나가서 자자 라고 하면서 엄마랑 저희 보고 당장 나가자고 하셨어요. 엄마도 탁자 일도 있고 해서인지 그러자고 하시고 가족이 지갑만 챙겨들고 뭐 거의 도망치듯이 집을 빠져나와서 아빠가 잠시 집 앞에 가족들을 세워놓고 오빠한테 혹시 뭘 봤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오빠는 본 건 아니고 들었어요 하고 말했어요. 아빠가 뭘 들었니? 하고 물었을 때 오빠가 말해준 걸 듣고 가족 전부 무슨 달리기 경주하듯이 집에서 도망쳐서 찜질방으로 갔어요. 오빠 이야기론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그 방에서 오빠랑 제 목소리가 들렸대요. 막 웃으면서 아빠! 아빠! 소리치는 거. 그리고 아빠가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하고 소리치셨는데 그거 듣고 오빠는 저희 거실에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입을 딱 떼는데 순간 아무도 없는 왼쪽에서 누가 귓속말로 쉿! 죽어. 오빠는 그대로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거실 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 방으로 걸어가는데 그 방 안에서 계속 우리 목소리가 아빠! 아빠! 부르면서 막 웃어댔다는 거. 아빠는 그 일에 대해 그날 딱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후에 이야기 들은 것으론 아빠는 화장실에서 우리가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면 혼내줘야지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아빠가 화장실에 나와서 그 방에 들어간 기억은 아예 없으시대요. 정신 차려보니 밖에서 엄마가 부르고 있고 오빠의 울음소리가 났대요. 아빠가 내가 뭔가에 단단히 홀렸구나 싶어서 뒤돌아 나가려던 찰나에 오빠 목소리가 뒤에서 아빠!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뒤로 발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겨우 방을 빠져나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그 방에서 계속 저희 소리가 들리고 뭔가에 홀린 것 같이 멍해서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말 한마디를 꺼낼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멈췄을 때 겨우 집에서 나가자고 말씀하셨대요.
그날부터 아빠는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데 가족이 갑자기 이사 갈 집도 마땅치 않고 지금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럴 수 없으셨대요. 덕분에 그대로 반년 넘게 우리 가족은 그 집에 계속 살았어야 했죠. 3탄. 그날 가족들 모두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난 다음날 아빠는 가게를 하루 쉬시고는 엄마랑 함께 여관주인 아저씨의 어머니랑 만나셨대요. 처음 집 계약할 때 그 여관집 아주머니와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 아빠가 여관 아주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자기는 집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집은 자기 시어머니 소유라고 하셔서 그 할머니를 만나신 거죠. 저희 부모님은 그때 그 할머니를 처음 뵙는 거였는데 키도 작고 나이도 많은 노인인데 얼굴에 심술이 가득 차 있었대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아빠 말은 싹 잘라먹고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 타령들이냐 그러시더래요. 아빠가 그 집에 못 살겠다고 집 빼달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있으면 그래 주겠는데 미신 이야기나 들이밀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전 그렇게 무서우면 자기가 무당을 알아봐 준다면서 비꼬듯이 이야기했대요. 집주인이 그렇게 나오는데 부모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데다 보증금도 못 돌려받은 제 집을 빼고 이사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대요. 그날은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돌아오셨고 결국 그날 우리 가족은 그 집에 다시 돌아갔어요. 학교에서 겨우 어제 일 있고 잘 놀다가 그 집을 다시 가려니까 지옥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아빠 손에 억지로 다시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처음 그 집의 인상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곳곳이 누런 벽지가 괜히 무섭기도 하고 시원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으스스하고 소름 돋고 무엇보다 오빠는 제가 그때 밤에 했던 행동도 몽유병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에서 못 자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떼를 썼어요. 저도 오빠가 그 방에서 안 잔다고 하니까 같이 떼를 썼고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럼 이제 안방에서 같이 자자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 식구 같이 자면서부터 그런 일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가끔 저녁에 쿵 소리가 난다던가 TV가 혼자 꺼진다던가 등등 이런 자잘한 일만 가끔 생기고 괜찮은 듯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항상 내 식구가 같이 잤는데 안방엔 침대가 따로 없어서 바닥에서 같이 자야 했어요. 한 열흘 지나서였어요. 우리 가족들이 잘 때 큰 이불 2개를 깔고 엄마, 저, 아빠, 오빠 이렇게 누워서 자거든요. 엄마 옆에는 이사 올 때부터 있던 그 화장대가 있고 그 옆에 방문이 있었어요. 방문을 항상 닫고 잤는데 그날따라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잤거든요. 방문을 여니까 거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날은 내 식구가 전부 다 긴장해서 스탠드 같은 것까지 켜놓고 쉽게 잠도 못 들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자는데 이야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좀 시끄러워서 중간에 눈을 떴어요. 엄마 목소리인 것 같아서 엄마 하고 엄마 쪽을 봤는데 엄마가 뒤돌아 누워 있더라고요. 방문 쪽을 바라보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데 엄마 옆 화장대 위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화장대가 바닥에 앉아서 쓰는 식의 화장대라 낮아서 그것의 하체가 딱 눈에 띄게 보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도저히 눈을 다 뜨고 못 보겠어서 실눈을 뜨고 보는데 하얀 발목이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말도 아니고 이상한 되게 괴기스러운 소리 같은 걸 내면서 계속 방방 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의 몇십 분을 뒤척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눈을 뜨지도 못하고 그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오빠는 어디 갔는지 자리에 없고 엄마랑 아빠랑 전부 다 몸을 웅크리고 방문 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곧바로 엄마가 일어나시더니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빠가 일어나서 엄마 보고 왜 그러냐 물으시다가 아빠도 굳으시고 화장대에 있던 엄마 화장품 같은 게 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전부 다 밤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깼는데 화장대에서 방방 뛰는 그것을 보고 한참 동안 가위를 눌리다 소리가 멈춰서 겨우 잠이 드셨다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저는 놀랄 새도 없이 아빠가 오빠 없어진 거 눈치채시고 엄마랑 아빠랑 저랑 오빠 찾아서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데 오빠가 작은 방에 가도 없고 거실에도 없고 창고에도 없는 거예요.
오빠 이름 부르면서 한참 찾고 있는데 작은 방 옷장 안에서 오빠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오빠 옷장에 있나 봐요 해서 아빠가 옷장 문을 열었는데 오빠가 진짜 괴성을 지르면서 옷장에서 튀어나와서 방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넘어졌어요. 엄마가 놀라서 바로 오빠를 일으켜 세우셨는데 오빠 얼굴이 퉁퉁 부어서 밤새 울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빠랑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밖에 나가자 계속 그랬어요. 엄마는 그래 씻고 옷만 갈아입고 나가자 하면서 달래셨는데 오빠는 싫다고 지금 나갈 거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부르고 결국 오빠 상태도 그렇고 옷도 안 갈아입으려 해서 학교에는 아프다고 전화하고 아빠가 오빠 가게에 데려가고 전 엄마가 학교에 챙겨 보냈어요. 학교 다녀와서 집에 왔는데 오빠가 계속 어린애처럼 엄마한테 착 달라붙어 있었어요. 저는 평소 같으면 오빠한테 장난치고 막 놀렸을 텐데 그날은 저도 그냥 얌전히 아빠 옆에 붙어 있었어요. 매일 가족들 전부 다 집에서 시체처럼 TV 소리만 크게 틀어놓고 TV만 보다가 잘 시간 되면 방문 닫고 전부 다 안방에 모여서 다닥다닥 붙어서 자고 초등학교 5학년인 오빠가 집에서 계속 화장실을 혼자 못 가서 아빠가 한동안 계속 같이 가주고 오빠가 맨날 아무 말도 안 하다 보니 집이 대화도 약간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오빠한테 그날 왜 그랬는지 아무리 물어도 계속 아무 대답도 안 해줬거든요. 그러고 또 며칠 아무 일 없다가 가족끼리 외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기분 전환 겸 그날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오빠가 또 엄마 아빠한테 우리 집에 가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오빠를 달래셨어요. 목요일날 왜 그랬는지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야 엄마 아빠가 안다고. 말도 안 하고 집에 가지 말자 그러면 아빠 엄마는 땡땡이가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다고. 엄마 아빠가 지금 당장 이사는 못 가지만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 꼭 해줄 테니까 뭐가 무서운지 엄마 아빠한테 말해달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서야 오빠가 그날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날 오빠는 자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무서워서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봤대요. 근데 어렴풋이 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누가 깼나 보다 하고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좋았대요. 그래서 기분 좋게 볼일 보고 방에 가려고 나왔는데 화장대 위에서 키가 큰 어떤 여자가 하얀 천을 둘러매고 머리는 산발이고 발목만 허옇게 내놓고 춤을 추면서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화장실 앞에서 꺽꺽대며 울었는데 그게 화장대에서 폴짝 뛰어내리더니 오빠를 잡으러 막 쫓아오더래요. 이상한 춤을 추며 이상한 소리까지 내면서 오빠가 안방으로 도망치려니까 아무래도 잡힐 것 같아서 작은 방으로 가서 옷장 안에 숨었는데 그게 옷장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다가 엄마 목소리도 흉내내고 아빠 목소리도 흉내내고 제 목소리도 흉내냈는데 가족들 목소리로 땡땡 너 죽는다 이리 나와 죽는다 밤새도록 옷장 앞에서 쿵쿵 뛰어대면서 가족들 목소리로 협박했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로 끽끽 웃어대다가 오빠는 옷장에 숨어서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빠랑 저랑 엄마가 이상한 소리가 겨우 멈춰서 겨우 잠이 들었을 때 그 귀신이 오빠를 쫓아가서 그랬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옷장은 우리가 가져온 옷장이거든요. 엄마가 아빠한테 시집 올 때 가져온 옷장인데 외할머니가 그 옷장 안에다가 악한 거 쫓는 그런 부적을 붙여두셨나 봐요. 그래서 그 귀신이 옷장에 숨은 오빠한테 해코지를 못한 거일 수도 있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야기 이어갈게요.